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우린 참 열심히 살고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생활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지나쳐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너무나 간단해서 헛웃음이 나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잠자기 전에 큰 호흡, 꿀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친한 친구와의 수다 같은 거요. 한 템포 쉬며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조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노력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지인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요. 네. 또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성장, 즉 성장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성장 치료하니까 요즘에 새학기라서 부모님께서 이 키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성장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이 오면서 네. 이제 부모님이 좀 작으면 또 부모님이 좀 크시면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유전적인 요인은 보고에 의하면 2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 보통 부모님이 키가 이제 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작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비유전적인 요인이 77%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비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도 운동 요인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 26%, 예, 그 다음에 영양 요인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키가 작다고 또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가 작다고 실망할 것은 없는데요. 결국 선천적인 요인은 23% 영향을 주고요. 후천적인 요인이 77%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부분, 환경적인 건지 운동적인 건지 또 영양적인 건지를 찾아서 치료하면 키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성장에 유전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 키가 안 크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요, 성장 방해 요소라고 합니다. 이제 무척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제 선천성 성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일차성 성장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골격 형성이 잘 안 된다든지 염색체라든지 이제 선천적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 후천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성장이 잘 안 되는 2차성 성장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성장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아이의 이제 키와 이제 체중을 같이 보시는데요. 예, 보통 하위 이제 30% 정도. 그래서 보통 같은 학년 반에 100명 중을 놨을 때 이제 3명 안에 들어갔을 때 키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키가 친구들에 비해 특히 10cm 이상 작다든지 경우에도 성장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이제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다고 하면 키를 직접 재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는 대략 1년에 이제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것이 정상인데요. 만약에 1년에 4cm 정도 이하로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 성장이 좀 더디거나 성장 장애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를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재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요.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한방에서는 3연 1장의 원리에 의해서요. 3개월 성장, 1개월 그대로 유지. 그러기 때문에 3, 4개월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월, 6월, 7월,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봄, 여름에 나무가 새싹이 잘 자라고 가을, 겨울에는 몸무게,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키를 보았을 때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디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 봄, 여름에는 키가 더 잘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를 재서 1cm 이하로 자랄 경우 또 3cm 이하로 자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골 연령, 뼈 나이를 측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골 연령이 이제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수치를 이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같이 확인을 해서 성장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성장 치료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성장은 태어나서부터 만 20세 정도까지 이제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이제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2살까지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 있는데요. 있죠. 여성분들은 이제 7세. 이때 이제 신기가 성하다. 이때 신기가 성하다는 것은 뼈가 성장을 아주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어렸을 때 보면 여학생은 7세, 남학생은 8살이기 때문에요. 여학생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여학생의 경우에 7살, 남학생의 경우에 8살까지의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작다든지 중간 정도라든지 이런 경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지나서 아이가 이제 병치레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든지 호흡기 계통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장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꼭 7, 8살 때 이 성장 치료에 중점을 두어서 치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7살, 8살 유치원 또 국민학교 들어가서 성장을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요즘 아이들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아무래도 성장에 좀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꼭 별명이 하나 붙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살이 찌면 이제 조금 살이 쪘다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밥을 잘 안 먹게 됩니다. 밥을 잘 안 먹게 되면 당연히 얼굴이 헬스케지고 살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살이 찌지는 않지만 이와 더불어 뭐가 안 되냐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키는 몸무게 체중은 조금 증가가 돼도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체중은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사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전까지 키를 키워놓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좀 더 성인이 돼서 키를 크게 할 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우는 물론 너무 과체중도 문제가 되지만 과체중보다 먼저 선이 키가 크는 게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잘 안 먹게 되고 중학교 이렇게 와는 경우에 보면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기혈화돼서 영양분 공급이 되고 뼈 성장도 잘 되는데 음식 공급이 잘 안 되고 보통은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뭐 에너지바 이런 걸 어떤 부모님은 엄마가 오면서 이 아이 음식을 좀 먹게 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가 에너지바 하나 가지고 하루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좀 통통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통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큰다고 보시는데요. 이제 그때 너무 과체중은 아니고 보기에 약간 좋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답이 있죠. 봄, 여름에는 통통해지는 게 비원칙이고요. 가을, 겨울에 통통해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 봄, 여름에 키가 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체중 때문에 음식을 너무 먹지 않나, 또 과체중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아이가 크지 않나, 이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키는 어렸을 때, 사춘기 전에 또 중학교 전에 키워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정신사회적 저신장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성 저신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키가 급속도로 이제 키가 어렸을 때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키가 큰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좀 싱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이제 덜 받는 영향이 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워낙 공부하는 양이 많고 또 공부 외에도 또 부모님이 다른 분야도 아이들한테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아이는 아이다운 게 정상이고 어르신은 어르신다운 게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서 먹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나이 먹는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게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경우에 아이가 음식도 잘 먹는데 항상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 목에서 음음거린다. 특히 인당을 좀 찡그린다, 소극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기가 울체가 됩니다. 동의보감의 사기조신 대론에 보면 봄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는 잔기는 나무에 해당이 되면서요. 나무라는 것은 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의 가장 나쁜 게 억압했을 때 간장의 기가 가장 잘 자라지 못하고요. 또 간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경우에 혹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아이들의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겁이 있어서 표현을 잘 못했을 때 이 간장의 기가 약하면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상 칭찬과 특히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민감한지 민감하지 않은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스트레스로 인한 저신장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아이는 남자 이제 11살인데요. 네. 예, 국민학교가 들어갈 때까지는 키가 뒤쪽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키가 차츰 뒤에 있다가 중간에 왔다가 지금은 이제 앞이라고 해서 엄마가 우리 아이 키를 좀 크게 하려고 이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망진을 했을 때 눈이 크면서 이제 겁자의 눈이었고 또 맥을 봤을 때 간장맥이 약했고요. 아이가 이제 체질적으로 소음인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의 경우에 제가 꼭 문진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되고. 엄마 예, 말을 잘 듣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엄마 말을 잘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하는 양의 공부의 양이 또 학교의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얘를 했는데 공부의 양이 너무 벅차게 되면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가래가 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배 아팠을 때 실질적으로 뭔 이상은 없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 이제 겁자기 때문에 간장의 기를 보충을 해주고 아이가 조금 좋아하는 쪽으로 공부를 유도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량을 좀 늘리면서 이제 6개월 정도 좀 꾸준히 치료하면서 이제 5cm, 6cm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엄마가 치료 효과에 만족했던 경우였습니다. 참 잘 됐네요. 예. 박사님, 이 특발성 성장 지연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이 특발성이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이제 명확하지 이제 않은 것인데요. 이제 특발성이 성장 지연은 이런저런 검사, 피 검사, 예, 골 검사,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요.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다고 하면 원인의 그런 경우에는 뼈라든지 예, 피 검사를 했을 때 기질적인 병변인 경우요. 기능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기능적인 경우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의원에선 이런 특발성 성장 지연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이 특발성 성장 지연은 한의원에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오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장기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호흡기, 폐라든지 예, 뼈 성장과 관련이 있는 콩팥 관련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아이들의 경우에 오장에서 어느 부분이 약하게 태어났는지 겁이 있는 경우는 간장, 이제 예민한 경우는 심장, 당연히 기침을 잘 한다 그러면 이제 호흡기 계통, 그 다음에 뼈가 좀 약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콩팥 계통을 보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발성 성장 지연이라는 거는 이 오장을 좀 분리해서 폐, 소화기, 심장, 신장, 간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특발성 성장 지연 중에서 첫 번째로 폐를 좀 허약한 경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이 폐라고 했을 때는 호흡기 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감기에 잘 걸리고 네. 또 기침을 오래 하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감기는 치료를 잘 하지 않아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호흡기 계통이 약한 애들은 감기를 이제 달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염 증상을 앓고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목에 가래가 낀다든지 특히 이 호흡기 계통은 뭐냐면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토피라든지 이제 가려움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 쪽으로 발반 증상, 두드러기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호흡기 계통이 약했을 때는 집안에서의 이제 환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예, 습도
이 경우를 잘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계통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보면 음식은 유난히 잘 먹는데 키가 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방에서 항상 기와 혈이라고 하는데 혈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산소를 받아가지고 폐에서 ATP 에너지로 음식을 먹은 것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이 피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음식을 잘 먹는데 아이가 잘 크지 않는다, 감기가 잘 걸린다. 예,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 계통, 예, 폐를 꼭 보호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소화기계가 허약해서 키가 크지 않는 경우도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이제 소화기는 우리가 당연히 나무가 잘 크려면 우리가 나무를 잘 가꿔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잘 먹어서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또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음식을 잘 먹는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본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일차적으로는 음식을 잘 먹는지 이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대변도 예, 설사가 아니라 예, 황금색 변으로 잘 보는지를 살펴서 영양 공급이 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우리 인체로 잘 공급이 되는지를 꼭 부모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신장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심장도 이 성장과 연관이 있나요? 예, 이 심장 이제 한방에서는 심계 허약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은 순환기계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심장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 심장은 피만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심장신, 예, 심은 신을 간직한다. 예, 이런 정신적인 상태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슴이 좀 두근거리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짠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짭짤한 예, 김이라든지 또 계란을 먹어도 꼭 소금을 찍어야 먹어두고요. 아이들의 경우에 혹시 곰탕을 먹어도 아이가 소금을 좀 적당히 넣고 맛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심계가 허약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가슴이 한 번씩 아프다고 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유난히 좀 짠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걸 살펴서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약하기 때문에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순환기 계통을 같이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도 뭔가 이렇게 사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잘 때 이불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심장이 좀 약해서 이렇게 나오는 예, 건가요? 이때는 이제 신방광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소변을 방광에 담았을 때 저장하는 힘이 있는데 이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질병이 있다. 특히 소변을 좀 힘들면 실수한다. 예,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이 되었는데도 소변이 좀 마려우면 급해서 바로 화장실에 간다 이랬을 때는 콩팥과 방광에서 예, 저장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이때 우리 아이의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고 콩팥에서 에리스로포이에이틴이라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요 뼈 성장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소변을 가림질을 잘 하는지 소변을 참을 능력이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소변을 실수하는 것을 혼내서 억지로 교정화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원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간장이기가 약해서 오는 성장 지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방에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봄은 나무에 해당하고요. 이 나무는 위로 쭉쭉 뻗는 작용을 잘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장의 기를
타흔하게 해주는 것을 성장의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사기조신 대론에도 보면요. 네. 간장의 기를 잘 길러주려면 분노를 잘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장은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장의 기가 약한 아이들은요, 특징적으로 간장의 기는 눈과 통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안경을 쓴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시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닥치면 좀 겁이 나서 잘 못한다든지, 내성적인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그냥 내성적이려니 하지 말고 간장과 담력을 길러주는 약을 쓰게 되면요, 우리 아이가 외향적으로 더면서 이 키도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지 겁이 좀 있는지 간장과 담력을 좀 보강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특발성 성장 지연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아이는 이제 여자 여학생이었는데요. 네. 예, 태음인으로 음식을 아주 잘 먹는 체질입니다.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과체중이 되니까 아이들이 놀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키가 이제 중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 뒤쪽이었는데 이제 2년 전부터 아이가 안 먹다 보니까 더 이상 키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하나요? 예,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당연히 이제 흥미도 떨어지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힘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우선은 태음인 체질이지만 체질 개선과 함께요. 아이가 키 크는 것이 선이니까 이 태음인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음식을 잘 먹지 않으니까 뼈가 제대로 성장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과 함께 콩팥기를 보강을 하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잘 됐네요. 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키와 성장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동안은 키는 대부분 선천적인 유전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천적인 요인이 그렇게 높다고 하니까 참 놀랐습니다.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혹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성장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최진용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토마토 정말 많이들 드시는데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토마토는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이 있는데요. 네. 예, 그만큼 이제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 슈퍼푸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중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토마토가 이제 붉은빛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이라는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전립선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위암에 특히 효과가 있고 췌장이라든지 식도, 구강, 유방, 또
또는 자궁 경부암에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준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토마토는 칼슘이나 철분, 무기질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세포가 노화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에도 효과적이고요. 네. 특징적인 게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토마토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요. 고기라든지 이제 생선 요즘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것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이제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불로 익힌 요리로 먹으면 더욱더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소양인 체질이라 그러면 열이 있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도 괜찮고요. 평상시에 이제 소음인이고 그 다음에 연세가 60세가 넘는다, 위장 기능이 약하다 이랬을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나이는요, 우리 나이로 71세고요. 네. 예, 키는 150에, 몸무게는 44kg 나갑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저는요, 예, 예, 이게 오래됐는데요. 예. 손톱이 예, 검은 빛이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 짙어져가지고, 예. 좀 검은 빛이 나요. 근데 예. 여기 양쪽 엄지 두 개 하고, 예. 오른쪽 검지가 또 조금 그렇고, 예. 나머지는 보통 다른 사람 손톱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그래도 조금 색깔이 짙다고 예, 보면 되고, 그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피부과에서는 무좀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 한의원에, 동네 한의원가, 그래도 신경이라 이러시고, 예, 뭐 특별하게 뭐 모르시더라고요. 예. 말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는, 그 원장님이, 그래, 뭐 만져보고 이래 하시더니, 햇바닥을 보시더만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 위장은 뭐 안 좋지요. 많이 안 좋지요. 예,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또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몸이 또 한 번씩 잘 가렵고, 예. 차갑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세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죠? 박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귀가 한 번씩 또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어느 쪽 귓볼이 그러세요? 주로, 오른쪽이 더 그렇고요. 예. 왼쪽은 가끔 왼쪽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그런 것 같아요. 귓볼이요. 예. 귓볼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제 만지면 뜨거워요. 그래서 예. 몸에서 열이 나는가 싶어서 열을 재보면 열도 없고, 예. 예. 그러신데, 그런데 이제, 비교적 몸 전체가 좀, 그렇지요. 많이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많이 그런 걸 알겠지요. 예. 입술도, 매끈할 때는 매끈한데, 한 번씩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날 때가 있고, 예. 손바닥이 좀, 뜨거울 때는 많이 뜨거워요. 예. 많이 뜨거워갖고, 예. 얼굴이 차가우니까 얼굴에다 대면 시원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손바닥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정세가 좀 여러 가지로 몸 전체에서 다양하게 정세가 그렇게 있기는 있어요. 예. 있는데 뭐 건강검진에서는 위가 이제 나쁜 거, 위염이 심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또 많이 피곤하니까 예. 자꾸 피곤을 잘 느끼니까 간 수치가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예. 또 조금 내려올 때도 있고 하면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예. 5개월에 이렇게 해보면은 간 수치가 뭐 35가 정상인데 40 뭐 3, 4, 예. 7까지 될 때도 있고 이번에는 또 하니까 40이더라고요. 예. 그 간 수치가. 그래서 조금 간 기능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지가 옛날에도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 여기 한 1, 2년 전부터 이게 왔다 갔다 조금씩 그래요. 예. 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지금 그 손톱이 그런 경우에는요. 그게 이제 위장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이제 간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 미니 강의 끝나고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문자 상담에서 손톱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손톱의 색깔이라는 것은 윤택하고 검어지면 안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엄지하고 검지 쪽이라는 것은 태음하고 양명이기 때문에요. 위하고 관련, 위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손톱은 간의 영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장의 이제 수치라든지 간장의 기능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간장하고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손바닥은 당연히 이제 열이 난다, 귓볼에 열이 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원인자 하시던데요. 저기 그 맥주 같은 거 혹시 한 모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그거 한 모금 하면 빨개지는 분이 있고요. 별로 표시 안 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요, 술을 조금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이래요. 예, 그렇죠. 예, 그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소음인 체질이라고 해도 내부에 열이 좀 있기 때문에 술 자체의 성질이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한 모금만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남들 술 다 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몸이 축 처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손바닥에서 열 나는 것은 위장에 이제 특히 열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위장에 이제 열이 있으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입술은 비위를 주관한다고 해서 입술이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피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열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목에 가래가 좀 많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목에 가래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뭐 폐 사진 뭐 홀건강 검진하고 예. 찍어도 다른 거 없고 이래요. 예. 그래서 이때 일단은 이제 간장하고 위장에 특히 이제 열이 올라와서 귓볼하고 그다음에 손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 원장님, 네 그거 뭡니까? 이게 가래는 이게 모르는데요, 양방에서는요. 근데 이건 뭐 어째가 가래가 이래 생깁니까? 위에서 이제 역류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열이 있다 보니까 가래가 많이 잘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갈근 6g, 예, 갈근 6g, 6g. 예, 패모 4g, 무엇이라고요? 패모, 예, 세모요. 예, 패모 4g, 세모. 예, 그다음에 4g요. 예, 감초 2g,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400cc 넣고요.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예, 나오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복용하시면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박사님 제가 그러면 여기 100cc 나오려고 하면 예. 뭐 유전자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물을 일단 400cc 넣고 이제 그 어머님이 물을 달이면서 물이 졸이는 강도를 조금 보셔야 돼요. 불의 세기에 의해서 강도가 졸여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일단 예. 그렇게 먼저 하세요. 예. 그러면 네, 어머니. 그러면 예. 네, 시간 예. 관계상 여기까지만 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2678 쓰시는 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최진용 박사님, 10살 여자아이고요. 키는 130에 몸무게 30kg입니다. 저희 딸 손발톱이 2년째 자라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며칠 전에도 오른쪽 세 번째 발톱에서 피가 났습니다. 2년 전에 과잉리 발치 수술을 하고 양쪽 새끼 발톱을 포함해서 총 3개 발톱이 빠졌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태어날 때 위출혈로 중환자실에 보름 정도 있었고 코피가 자주 나고 비염이 심합니다. 손발톱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 손발톱은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의 기와 연결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장의 기가 왕성하면 손발톱이 잘 자라야 되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 이 간장의 기가 왕성해지려면 우리 몸 안에 피가 왕성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코피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코피가 난다는 것은 피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예, 모세혈관이 출혈이 되어서 그런 건지 충혈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세혈관이 약해서 그런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손톱이 잘 자라려면 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기 계통, 폐에서 정상적으로 산소를 받아서요,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비염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호흡기 계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피가 나가는 피를 멈추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은 호흡기 계통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염 증상이 오는 게 또 위에 관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위출혈이 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위장 계통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이 손발톱은 간장하고 담낭기가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잘 자란다는 것은 간장 담낭기가 충분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겁자일 소견이 좀 많기 때문에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정확히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비염 치료를 같이 할 건지 먼저 그 다음에 코피가 안 나야 되니까요. 예, 특히 이 코피라든지 기관지라든지 간장을 3개를 같이 치료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손발톱이 계속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간장만 보강해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서 체질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손발톱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 또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